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오늘 스타워즈는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4가지 또 짜보겠습니다. 4가지 작전이 준비되어 있는 작전명 시크릿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오늘 작전명 시크릿 4가지 작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후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대차거래 상환이 4.6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매도에 들어갔던 종목들 거기에 이제 금액을 빼낸 것이 4.6배가 급등했다라는 것인데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지금 월요일 이제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에 지금도 공매도가 아직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노려보자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작전 오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또 갑자기 올라왔던 콘텐츠 업종입니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K 콘텐츠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어떤 반등인지 작전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관련 이야기 나눠보면서 2차 전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으로 굉장히 또 의외로 성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쟁률이 8.83대 1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또 오늘 시간 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네 번째는 바로 믿을 건 역시나 실적,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신고가 경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 또 크게 올라갔었고 어제 작전면 시크릿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화장품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 종목들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바로우 스타워즈에서는 수익률 경쟁이 치열하게 가고 네. 있습니다. 새롭게 뉴페이스가 들어왔잖아요. 과연 네. 수익률 어떨지 바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면 시크릿 통해서 작전 세우러 가볼게요. 네,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들 4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 매니저와 정종택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매니저님들을 그저께 만났을 때는 와, 막 이런 감정으로 정말 시장이 살아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좀 불안한 흐름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일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현 시점은 어떻고 내일 시장 이번 주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네. 현재 시장 급등한 걸 그래도 소화를 한다라고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는?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매니저님하고 같이 좀 얘기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7% 이상 급등한 게 우리 이 뭡니까 장이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슈라고 그랬는데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이런 때가 없었는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틀 동안 조정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내일부터 서서히 우상향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함께 하신 이제 뉴페이스 정종택 매니저님도 현재 시장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이건 좀 현재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네네. 우리 그 역사적으로 이제 3일 천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매도 이제 1일 천하라는 단어를 좀 약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가 의해서 이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지수가 급상승하면서 크게 양시장이 좀 올랐었는데,
어제는 또 조정, 오늘은 또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 큰 파동 상승의 힘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이제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어떤 시가를 좀 잘 지지받고 있고 살짝의 갭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지수가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점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시가를 좀 잘 보면서 견뎌주는지 이 부분이 좀 네.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이야기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와 상승한 종목들 개수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0.91% 하락한 코스피 2421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62% 하락했습니다. 811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이제 381개 종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715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오늘 기관만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758억 원 사들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22억 원, 그리고 기관은 56억 원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오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분석을 하셨는지 우리 이슈 다뤄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 세우러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작전명은 무엇일까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을 노리자. 자, 공매도 금지 이후에 대차거래 상환이 4.6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두고 아직 공매도 포지션이 많은 종목들은 남아있다.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께 봤던 것처럼 상승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한다면서 그럼 공매도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을 사면 되겠네? 근데 그 종목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콘텐츠나 아니면은 뭐 XR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1,200만 주 이상 공매도가 있고 네. 거기다가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컨텐츠도 관련되어 있고요. 드라마 제작을 하니까. 네. 그리고 XR을 만드는데 XR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게임에 모 회사가 컴투스 홀딩스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컴투스 홀딩스에 납품을 하는데 XR이 지금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 구글 같은 빅 IT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 때 XR 관련해 가지고 또 컨퍼런스와 함께 이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이슈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한 5개, 6개 정도 더 이슈가 더 있어요. 상반기 때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이 1,000억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1,000억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면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공매도가 많이 이제 잔고가 줄었다는 걸 느낌으로 못 느꼈는데 오늘 네.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죠? 6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5일 날 했잖아요. 일요일 날 발표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왜냐면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니까. 아, 예. 일요일 날 급습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놀래갖고 6일 날 샀더라고요. 샀다가 이제 어제부터 갚기 시작을 했는데 대차잔고라는 거는 원래 주식을 공매도 치기 전에 원래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빌리는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일 같은 경우에 한 3,400만 주 있었는데요. 네. 이게 상환한 거. 네. 그러니까 갚는다는 얘기죠. 주식을 빌려온 거를. 그게 6일은 3,400만 주 있었는데 어제는 무려 1억 2천만 주. 와, 거기다가 이걸 또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금액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차 잔고가 보니까 6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89조가 넘었어요. 89조가 넘었는데 어제 집계한 거 보니까 82억. 네. 그러니까 대차 공매도 치려고 빌리는 잔고가 1,000분의 1로 줄어드린 거죠. 네. 와, 이게 이제 공매도 상환하는 것도 지금 2008년도 10월 달부터인가 그때부터 집계를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13번째 가장 많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차 잔고도 엄청나게 준 게 지금 이슈적인 일인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근데 왜 주가가 지금 빠졌냐.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틀 전에, 그러니까 6일날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첫날에. 네, 첫날에 그래서 이제 7일날 매도를 급등 나오니까 매도를 하고 네. 현금을 갖고 있던 분들이 오늘 들어갈까라고 봤는데 오늘 또 아시겠지만 2차전지 종목들 위주로 조용을 하니까 놀래서 지금 진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이슈가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 좀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근데 그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조선일 매니저님이 말씀하면서 옆에 나왔던 종목들, 캔들들이 모두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 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고 그렇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첫 번째가 우리 호텔신라, 그다음 롯데 관광개발, SKC 등등등 나갔는데 이러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보면 좋은 건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뭐 기존에 이제 공매도가 가능했던 종목들은 이제 코스피 100 종목이랑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와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가총액 상위에 해당되는 5개 종목들,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었는데 거기에 한 70%는 2차 전지, 그리고 HLB, 그리고 셀트리온 요런 기업들만 이제 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삼성전자가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약발에 대한 이벤트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 모멘텀 자체도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네. 월요일 날은 그래서 상승했고 어제는 조정받았고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지수 차트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네. 우선 이 첫째 날에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5.6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조금 하락을 했다가 3%대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좀 추가적으로 밀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지지선을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효과 자체가 저는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반쪽짜리 공매도로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시장 조성자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은 오히려 이게 도입되기 전보다 10%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공매도의 효과 자체를 좀 기대치를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네. 연말까지 좀 시장이 강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시장보다는 또 개별 기업들, 그리고 네. 이 어떤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실적으로 다 파는 종목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월요일에 좀 갭상승으로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있던 조정은 거기에 대한 거품, 갭을 좀 메꾸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종택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겠지만, 금요일 그래서 종가가 2,368이었고 오늘 종가가 2,421이거든요, 대략. 네. 한 50포인트가 좀 넘는 수치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좁혀졌으면 이제 거품은 좀 빠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또 기술적으로도 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가격 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좀 포인트 있게 보시고, 그게 뭐 지수가 됐던 개별 기업이 됐던 지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돌리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는 뭐 이따 저희가 또 다룰 포인트긴 하지만 실적에 좀 기반한 기업들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따 또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지선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대차거래 상한 주식 수도 늘어나고 있고 대차거래 잔고도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종목을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게임주들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 때문에 크게 올라간 건지 뭐 그 영향도 있었겠죠. 아니면 네. 이 공매도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올라갔던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일 매니저님 여전히 게임주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을 지금 하신 게 뭐 이게 실적이 좋냐 아니면 공매도냐인데 두 개 다 얽혀 있거든요. 뭐 사실 뭐 유메이드 오늘 그렇고 유메이드 플레이로 상한가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유메이드 종목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죠? P2E 때문에 그 플레이하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거의 막 2년 동안 지금 뭐 10분의 1 도망이 났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게 실적도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공매도가 얽혀져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넷마블은 조금 안 좋아요, 실적이. 넷마블은 넷마블은 조금 안 좋은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좋을 줄 알고 작년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금년에 안 좋은데 그 외에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크래프톤 사실 실적이 매출이 엄청 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메인으로 하고 있는 NC소프트나 여러 개 종목들 보면은 그 외에 NC소프트도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1, 4분기 정도 돼야 주식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게임주들이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3분기 때 그거는 제가 이따가 추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요? 투마로 스타워즈에서 공략주로. 공략주로. 네. 이 종목은 정말 매출이 게임주 중에서 1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두고 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이 쪼는 맛이 있습니다. 네. 방송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밀당을 잘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도 이쪽 안에서 우리는 게임 안에서 오늘 게임주가 좋았기도 했고요. 게임 안에서 좀 괜찮게 보는 종목 하나만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시장 쪽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외자 판호 발급받은 그 기업들이 좀 주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도 요 기업을 좀 이따 투마로우 스탁으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이제 조매니저님이랑 같은 업종에 있는 좀 종목을 네. 준비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하면서 네. 요 기업을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이시티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 조이시티라는 기업은 이제 프리스트라는 농구 게임을 하는 회사인데 요건 이제 중국에 대한 공급기가 공시가 있었고요. 그날 상한가를 갔다가 주가가 눌리면서 지금 차츰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거 기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불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작에 의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흥행 가도를 이어가는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신작이 나와서 그게 어떤 유저들한테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살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저도 이제 꾸준하게 좀 매출을 깔아주는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조이시티였고 실적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얘기를 드렸고요. 뭐 결국에는 또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지금 또 이제 내년에 또 올해 한 해치의 사업 중에 이제 4분의 3 정도를 알 수 있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임 업종 내의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게임주 중에서는 2등이 조이시트고 1등은 이따 공략주에 보여주시겠다 하신 거죠? 네,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얘기 드리는 스타워즈, 투마로우 스타워즈 주식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떤 거요?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투마로우 스타워즈 네, 집중해달라고 맞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작전은 끝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콘텐츠 업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실적이 나왔죠. 콘텐츠주 빈집털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점에 있으니까 그 빈집 공략해서 채워 넣자 이런 건가요? 조선일 매니저님? 네,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이제 빈집털이보다는 저는 이제 무주공산이 나을 것 같은데 주인이 없는 산에다 깃발 꽂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빈집털이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콘텐츠주들이 의외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이제 특히 이제 CJ ENM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와, 이 종목이 오늘, 무려 12%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오늘 기관이 109억 정도, 그러니까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라고 보니까 3분기 매출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1조 1,100억을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 5.9% 상승을 했고 드디어 영업이익이 74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증권사 컨센서스는 3분기 때 164억 이상 적자를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를 뒤집어 엎듯이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 컨텐츠 종목 중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제가 보기에 CJ ENM입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대장은 CJ ENM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온 건 정종택 매니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업종 오늘 좀 선별해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오늘 이제 게임 업종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오늘 게임 업종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이제 위메이드랑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대장격 주들이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온기들이 전체적으로 이 업종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 콘텐츠 업종에서도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적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CJ E&M 이 기업은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는 178억이었습니다. 이번 3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였는데 그거에 한 절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추정치 대비해 크게 하회하기는 했지만 주가는 가장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 하고 하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좀 쌍끌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콘텐츠리 중앙에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콘텐츠리 중앙에 보면 이제 추정치가 시장에서 바랐던 건 3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때 64억을 걷어냈기 때문에 시장 추정치보다 2배 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실적과 위치를 좀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워낙 오랫동안 소외됐던 부분이잖아요. 이 네. 업종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CJ 주가 확인해 보니까 201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업종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외되기도 했고 이런 좋은 실적을 좀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네.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업종의 대장격이 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봐야겠죠. 이제 네. CJ E&M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그렇죠. 한데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개 기업 모두 한 7, 8% 정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오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장주들이 잘 출발을 해줬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만약에 좋은 실적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또 전체적으로도 뭐 게임 섹터와 뭐 콘텐츠 업종 섹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첫 번째 작전에서도 게임주를 이야기했고요. 지금 두 번째 작전에서도 이런 컨텐츠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슷한 게 이 두 섹터 모두 신작, 드라마로 따지면은 드라마 작품, 영화가 정말 대박이 나야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죠. 같은 의미에서 아까 정종택 매니저님은 게임주는 이제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도 뭐 그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막 잘 올라갔던 시기를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당히 올라갈 구간이구나. 좀만 먹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목표치를 크게 가져갈 업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이게 일회성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뭐 흐름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 모멘텀 그 부분 결국엔 또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사실 이쪽에 대한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작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쵸. 신작이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급락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야 되는 두 개의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콘텐츠주들이 올해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 쪽으로 좀 영향이 안 좋게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광고. 그게 크게 되진 않았나 봐요, 실적에? 네, 우선 제가 이제 파악하는 이제 광고 회사들이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은 우선 당분간 쉽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매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네. 많이 생겼잖아요. 뭐 네, 유튜브도 맞아요.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새로운 어떤 신매체에 대한 부분들의 투여도 많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 투여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이제 이노션이라든지 제일기획 이런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 디지털 쪽으로 지금 매출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노션은 이번에 무증도 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가져가고 뭐 티빙이라든지 이 어떤 이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어떤 조회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광고가 네. 붙을 텐데 또 그게 또 광고의 단가니까요. 광고의 단가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접근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보수적인 접근은 아직 필요한 것으로 콘텐츠 종목들 섹터를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작전도 한번 짜보러 지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전은요, 바로 오늘 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방전이 아닙니다. 충전을 오히려 하는 것이다. 올라가기 위한 내가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것은
더 높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희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이슈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과 관련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관 수요 예측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개인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개인 쪽에서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2차 전지가 상승했었을 때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기보다는 개인이 끌어올렸잖아요. 그쵸. 이것도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개인들도 무시 못한 게 큰 손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또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동참하실 거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업종분들이 떨어지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내심 월요일 날이죠. 에코프로 BM을 추천드릴 때 너무 빨리 추천하는 거 아닌가 하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10월 30일부터 5일 동안 기관들 수요 예측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뭐 한 100대 1, 1000대 1 이렇게 되는데 17.2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수요 예측이 없었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상한가를 갔었죠. 네.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그다음에 이틀 동안 좀 빠져서 좀 많이 좀 빠진 편인데 자, 재미있는 거는 오늘이죠, 오늘부터 지금 오늘 10시부터 4시까지 IPO 공모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들이 벌써 8.83대 1로 5,500억 정도가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개인분들이 들어가는 공모 청약이 기관 수요를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2차 전지 랠리에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하고 내일까지고요. 상장은 17일로 돼 있고 액면가 500원에 확정 공모가가 있는데 원래 이제 36,200원이 밴드 하단이었고 그쵸. 원래 44,000원이 상한가였는데 밴드 상향이었는데 상향이 안 되고 지금 맨 밑에 하한인 36,200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호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이러한 거는 영향을 미쳐서 아마 개인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모청약을.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7일까지인데 사실 이제 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기관도 그렇고 기관도 보면은 미래에셋부터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세 군데가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랐던 게 공모청약이 들어가는 날 하나투자증권에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내가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장되기 전에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은 고춧가루를 안 뿌리는데 오늘 고춧가루를 딱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관련 리포트가 나와서 그래서 야 정말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4시 이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5시 이후에 발표된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 내일까지도 됐고 내일부터 다시 2차 전지가 우상향에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도 좀 전망이 좋다라고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수요 예측이 별로 안 좋았다 보니까 물량이 예측보다 한 20%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경쟁률이 올라간 거니까 이게 과연 건강하게 올라간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종택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오늘 나왔던 오늘 공모 청약 1일차였습니다. 그 데이터 팩트를 좀 기반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1일차에 들어왔던 준거금 규모는 약 5,50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 기업의 첫날 유입됐던 증거금은 3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6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증거금이 오늘 들어왔다는 건데 다만 좀 감안할 부분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약 증거금의 한 80에서 90%는 청약 마지막 날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가 밴드 하단선에서 확정됐고 공모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경쟁률 조금 전에 17.2대 1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있었던 기업 공개 IPO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좀 확인이 됩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게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떤 2차 전지의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내일까지에 대한 흐름도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보는 좀 시각들이 좀 차갑다라는 부분들을 지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 이게 11월 17일 그리고 내일까지의 공모 청약 규모 정도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를 두고 이게 흥행인지 제대로 된 흥행이 맞는 건지에 대한 왈가왈부 이야기는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지주사들 또한 아마 주가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은 이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흥행 여부, IPO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모기업이죠. 보통 이제 아까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20% 축소했다 그러는데 오히려 기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개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제가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 중에는 가장 큰 연계관계가 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탑으로 따진다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원탑이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그룹주들과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종택 매니저님도 혹시 2차 전지 내에서 보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 있나요? 네, 그래서 종목 좀 얘기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몇 개 짚어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 이제 수급 블랙홀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런 네. 부분들도 살짝 시장을 좀 출렁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이제 할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짚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나왔을 때 이제 좀 조혜진이랑 다른 의견 표현했던 건 장비 쪽 얘기를 좀 드렸다 보니까 전 소재보다는 상대적으로 움직이 폼도 덜했던 장비 쪽에 대한 얘기를 좀 그쵸. 드리자고 했을 때는 우선 이제 보고 있는 건 이제 우신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냥 주가가 그냥 고정값 그대로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뭐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안전벨트를 좀 완성차한테 공급하는 회사인데 안전벨트라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탑티어 회사 중에 하나가 어떤 좀 품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공급망에 탈락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 얘기 드리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레거시 모델인 안전벨트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 드리겠고요. 뭐 탑머티리얼도 기업은 있지만 이 기업 그때 이제 LFP 관련된 양극재 양산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업종 따라서 2차 전지 섹터 대부분 밀릴 때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있었다는 부분들까지 좀 포인트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그리고 탑 머티리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작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믿을 건 역시나 실적,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신고가 경신 중에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작전명을 리즈 갱신 중이다라고 했는데 리즈 함께 타봐도 될까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타셔도 되는데요. 선별적으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기술적 위치를 좀 보자면 네. 오늘 이제 클리오라는 기업은 시장 추정치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다가 좀 눌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한 기업은 살짝 눌림을 줄 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클래시스였습니다. 슈링크라는 이제 미용기기를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 저도 잠깐 이제 뭐 사마귀가 좀 나가지고 피부과를 갔었는데 네. 의사분한테 물어보니까 클래시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받았던 종목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신고가 갈 때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루다라는 기업을 좀 인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도 좋은 실적을 나왔다는 게 지금 시장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이제 네이버 밴드에 올려놓은 자료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게 되면 우선 클래시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추정치 대비해서 조금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성장했고 이 회사 역시 압도적인 매력적인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제조업이기도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50%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 좀 포인트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클리오는 시장에서 바라봤던 추정치보다 50%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을 조금 더 몇 종부터 얘기 드려보자면 비올, 아이패밀리 SC, 이루다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중요한 기업들은 다 다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쪽 미용기
의료기기 섹터가 워낙에 시장에 비해 상당히 강합니다. 시장이 힘들었을 때 저도 오늘 차트 보고 놀란 게 여기 섹터가 안 죽었구나.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정말 잘 살아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야 여기는 그래도 살아남았으니까 아직 강하구나 들어갈까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네. 오를 만큼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은 눌러줄 때 들어가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클래시스, 이루다, 비올, 아이패밀리 SC는 대체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네,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제 생각에 이제 클래시스가 오늘 9%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힘은 저는 실적에서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루다나 다른 기업들은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긴 하지만 실적 나와주고 그리고 컨센을 좀 크게 상회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종목들을 살펴봤고 조선희 매니저님도 이쪽 섹터 좋게 보시는지 좋게 보신다면 종목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매니저님은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데 저는 안 기다려도 되는 거. 왜냐하면 다 이미 눌렀던 종목 중에 2개가 있는데 예. 먼저 이제 원택입니다. 원택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매출액이 263억에서 작년 대비 29% 무려 급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5억이 넘어가면서 전년 대비 19% 이상 급성장을 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고출력으로 그 레이저 치료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의료기기 또는 미용 기술이 좋아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술력도 좋지만 사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전 세계에서 우리 한류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 셀럽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영향이 계속될 것 같고요.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별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FDS, 미국의 FDA,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 CE, 중국의 CFDA에 전부 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국가별로 인증 우수성을 관련해서 다 받아 있고요. 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 때문에 원택 관련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제이시스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도 상당히 좋고 지금 피부 미용 관련해 가지고 울트라 에이스 IQ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 병원도 직판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지금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법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체 매출액이 80% 이상이 북미나 아시아 쪽에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6월 달에도 지금 신제품이 나왔는데 신제품 다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미 조정할 만큼 다 했고 바닥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은 52주 신고가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을 노리는 종목들 얘기해 주셨고요. 이미 눌렸다,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조선희 매니저의 종목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을 위한 작전들 모두 짜봤고요. 장전에 방점을 찍어줄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스타거즈로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거즈 통해서 내일장 전략도 쭉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전에 치킨 이벤트 한 번 더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800선 지켜냈죠? 그렇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800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코스닥 800선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걸었죠. 800이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올라간다면 제가 치킨 3마리를 준비하겠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으쌰, 보내주셔서 으쌰 해서.
2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5마리 총 준비했고요. 자, 저희 스타워즈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요. 구독 버튼을 첫 번째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눌러주시고 그 최근 영상 성호 MC가 쏜다라고 써 있군요. 저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첫 번째 영상도 좋고요. 이제 시청자분들 편하신 영상 들어가셔서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 응원 댓글 꼭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 2가지 하신 분들 5분 뽑아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저기서도 이제 치킨 경쟁이 이어질 거고 투마로우 그렇군요. 스타워즈에서도 경쟁이 이어지고 있죠. 네. 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벤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순저가, 익저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공개해보죠. 네, 1위는 현재 정종택 매니저 야. 2.24% 수익률로 1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거의 매번 1위를 차지했던 한규수 매니저가 2위가 됐습니다. 네. 0.51%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1위로 올려준 종목은 슈어 소프트테크였습니다. 2.24%고요. 2위 한규수 매니저 칩센미디어, 3위 백인현 매니저의 프로텍입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의 에코프로비엠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관련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님, 에코프로비엠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안타깝게도 손절가 터치했습니다만 21만 원까지 손절 라인을 낮추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짝 오늘이나 그죠? 추천했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너무 네. 좀 빨리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또 바닥 잡고 올라갑니다.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상을 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고요. 하루에 17일 상장하기 전까지 한 3 내지 5%씩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홀딩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21만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21만 원으로 하향하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뉴페이스 정종택 매니저의 슈어 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 소프테크 리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 기업을 얘기를 드리면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20일 이평선을 올라탈 때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좀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딱 위치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까지 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강하게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좀 이런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제 AI 이런 행사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좀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 전략대로 좀 따라와 주셔도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슈어 소프테크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두 분 모두 게임에서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게임에서 매출이 1등 종목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가 시작이 됩니다. 지스타가 분위기 올라가니까 당연히 게임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종목명을 얘기 안 했네요. 네. 네오 위주입니다. 자, 두 번째 왜냐? 작년 3분기 때 52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 올해 3분기 가이던스가 60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보다 심지어 NC소프트보다 더 매출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요거 하나 보시죠. 이미 얼마 전에 이제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이제 네오 위주가 아까 정 매니저님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이나 글로벌에서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중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얼마 전입니다. 11월 3일 날 네오 위주와 함께 글로벌 마케팅 업무 협업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인들이 게임을 하다가 쉬는 동안에 갑자기 SK 하이닉스 광고가 딱 뜹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광고를
게임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오 위즈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자, 네오 위즈 내일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이날이 여러분들 10월 17일 날인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이미 터졌는데요. 이미 바닥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자, 매수 가격은요. 내일 29,000원, 목표 가격은 34,800원, 손절 라인은 2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매수가 29,000원, 목표가는 34,800원, 손절가는 2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종택 매니저,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명 얘기 드리기 전에 게임 섹터에 있어서 이제 좀 투자를 하셨던 주주분들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작년에 이제 메타버스든 뭐 NFT든 뭐 가상화폐든 어마어마하게 엮여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업종이기도 한데 그만큼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동시에 간다라고 제가 단언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거나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다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제 종목명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이제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워낙 뭐 잘 아실 텐데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햄버거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은 네. 이제 그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온 기업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이 기업도 사실은 이제 지난주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섹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인데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외제 판호를 받고 이 회사의 어떤 쿠키런 게임을 글로벌 이제 게임 회사죠. 그 퍼블리싱 회사이기도 한데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건 게임을 받아와서 유통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텐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연내 좀 퍼블리싱이 좀 될 거라고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 가지 모멘텀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도 조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흑자 전환하는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쿠키런에 대한 이제 버전업들을 통해서 신작 뭐 이제 VR 게임도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가져가셔도 좋을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좀 얘기를 드리면요. 매수가는 이제 49,500원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 목표가 57,000원, 손절가 44,500원. 네,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하고 지금 왔는데요.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셔서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또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정종택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진행을 합니다. 우선 네이버 밴드에서는 이제 실시간 좀 제가 실적 속보를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숫자가 좋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 정종택 검색하셔서 밴드 가입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또 바로 이어서 10시 40분부터 유튜브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3분기까지 누적으로 실적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업종 그리고 강한 업종, 특징 그 강한 업종 내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선별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와주고 이미 그런 결과표를 보여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이어질 테니까 그런 기업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많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 끝나고 10시 40분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니저님 대체로 무료 방송 하시면은 한 10시 40분에 시작하면 한 언제까지 하시나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외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약하게 준비하지 않았고요. 네. 시장 얘기도 좀 드릴 거고 예. 종목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 내일 시장 미리 보기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종택 매니저와 조선일 매니저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